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1일입니다. 어젯밤에 이희호 여사님께서 서거를 하셨습니다. 96세를 일기로 어젯밤 11시 넘어서 서거를 하셨습니다. 이희호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평생을 여성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 그리고 평화통일운동까지 한 생을 정말 빛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안치해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조문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는 14일 날이고요. 장지는 국립현충원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시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년 되는 올해 안타깝게 서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1차 북미회담이 열린 지 1년이 되는 날이 내일입니다. 6월 12일 세계사적이고 역사적인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1년 전 6월 12일에 개최가 됐고요. 북미 공동성명이 합의 채택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을 돌아보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년을 거치면서 내린 결론,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 문장으로 좀 집약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90년대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요. 주로는 북한 비핵화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있다 라고 하는 의혹 제기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이제 북의 핵실험을 불러왔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이어져 온 과정이었습니다. 줄기차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을 해왔고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문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죠. 그런 지향과 그런 내용을 담아서 1차 북미 공동성명이 채택이 되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이 핵 문제의 근원은 북미 관계에 적대 관계에 있다. 이런 거죠. 70년 이상 동안 전쟁이 종료되지 않는 정전 상태, 전쟁이 멈춰져 있는 상태가 70년 동안 이어져 왔고 그 결과로 발생한 것이 한반도 핵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한반도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그래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합의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 한반도에서.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러한 세 가지가 기본 핵심 내용으로 해서 북미 공동성명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차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지난 1년 동안 어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결국은 미국이 또다시 1차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그 합의 내용, 그 합의 정신을 위반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 비핵화를 주장하는 협상안을 가지고 회담을 결렬시켰던 것이 2차 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보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드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가? 이 이유를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핵 문제를 먼저 발생시킨 것이 미국이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그리고 북에 대한 핵 선제 공격 계획, 이 계획이 북한의 핵 무장화를 불러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인이 되는 미국의 핵 위협, 미국의 적대 정책이 폐기돼야 한반도 핵 문제가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순리인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 순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북한의 일방적인 굴복, 무장 해제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 2017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 발사가 되면서 미국의 태도가 바뀌고 1차 북미 공동성명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과정은 다시 또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행보였다. 그러면
과연 미국이 본심에 한반도 비핵화를 정말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한반도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가 오히려 미국에게 정치 군사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은 미국이 계속 제기해왔던 영변 핵시설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해체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죠. 그에 맞춰서 미국은 그에 상응한 군사 조치가 아니라 일부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으로 순찰을 정하자라고 하는 북의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단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조차도 미국이 거부했다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는 상태, 대립 상태, 긴장 상태가 미국에게는 끊임없이 미국의 군사 수요를 발생시킨 요술방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의 핵 문제를 명분으로 해서 대대적인 무기를 한국에다가 팔아먹을 수 있고요. 남북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 이것을 또 차단할 수 있는 또 시비거리가 됩니다. 북의 핵개발 의혹. 지난 1년 동안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디에 미사일 기지가 새로 발견됐다. 어디에 핵활동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비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하수분이라고 할 수 있죠. 끊임없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긴장을 조장할 수 있고 이것을 명분으로 무기 강매, 군사훈련, 그리고 남북관계를 차단시키기도 하고요. 한국을 끊임없이 자기의 하위 동맹으로, 하위 종속국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또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네들을 우리가 지켜주고 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을 우리가 지켜주고 있다. 말 들어라.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라. 주한미군 기지 환경 오염 치유 비용에 대해서 제기하지 마라. 얼마든지 많은 명분을 만들어내서 한국을 틀어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일본을 또 틀어잡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노리고 있다. 우리 핵 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일본에 내 있는 미군의 군사기지에 대해서 계속 보장을 해라.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보장해라.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일본이 자기 역할을 해라. 계속 부담을 떠안기는 방식으로 일본을 틀어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중국을 협박할 수 있고 러시아를 협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는 중국을 협박하면서 북한을 명분으로 삼아서 중국의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넣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한반도의 정전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협정 상태로 가자는 것이 전 세계의 요구고 우리 한반도의 요구고 상식적인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구를 무마시키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속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반도 핵 문제라는 것을 끊임없이 남겨놔야 이것을 명분으로 자기의 주둔 이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을 틀어잡으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핵 문제를 핑계로 해서 미국 스스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세균 실험실을 운영하고 세균 무기 훈련을 왜 한국에서 하는가? 부산에서 하고 평택에서 하고 오산에서 하고 용산에서 하는가? 한국은 가장 최적의 공간이기 때문에 최적의 나라이기 때문에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훈련 장소로 가는 거죠. 이게 다 그런 명분으로 세균 무기 실험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가 있죠. 평택 미군기지도 처음에 애초에 한국과 미국 간의 협정상으로 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협정사업으로 평택 미군기지의 건설 비용은 5대5로 그것도 억울합니다만 5대5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미군 스스로가 실토하기를 90% 이상의 한국의 비용을 부담했다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법적으로 약속을 하더라도 미국이 깨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야, 우리가 너네를 보호해주고 있어. 북의 핵무기로부터 우리가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지 않냐. 이것을 명분으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 최대, 아시아 최대의 미군기지인 평택기지까지 이렇게 호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군사훈련이죠. 중동에 이란을 포위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지형하고 서해 지형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형에 대비한 훈련을 이 서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타의 상륙작전, 모든 온갖 훈련들을 하기 가장 적합한 곳이 이 한반도라고 하는 거고, 무제한으로 한국 정부의 허락이든 뭐든 필요 없이 미국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최적의 군사훈련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트럼프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을 선포했을 때 미국의 관리들이, 미국의 장성들이 우린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훈련하냐, 이 좋은 훈련지를 놔두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군사훈련을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핵 문제는 미국에게는 아주 유용한 강탈할 수 있는, 한국의 주권을 강탈하고 자기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마음 놓고 착취할 수 있는 도깨비 엉망이 같은 것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지난 1년이었다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민족이죠. 남과 북, 우리 민족입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우리가 바라지 않고, 미국의 핵우산이든 뭐든 다 바라지 않고 한반도가 핵이 없는 한반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그대로 적시된 거 아닙니까? 핵 위협도 없고 또 핵무기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담긴 거죠.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 지난 1년의 결과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말까지 새로운 접근을 하지 않으면 북미 대화가 어렵다. 북미 대화가 어려운 걸 넘어서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북의 그 대미 경고였죠. 미국이 지금 취해야 되는 한반도 비핵화 조치는 무엇인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조치, 이것이 상응 조치로 돼야 한반도 비핵화가 완성이 되겠죠. 그럼 북은 일단 핵실험장을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엔진 실험장도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영변 핵시설도 다 폐기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해서 미국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지 말아야죠. 핵우산을 폐기해야죠. 그리고 대북 군사작전계획을 폐기를 해야죠. 핵태세 검토 보고서도 공식적으로 폐기를 해야죠. 일본과 괌과 하와이에 있는 미군 전력을 다 철수를 시켜야죠. 그리고 주한미군도 결국은 철수를 시켜야 됩니다. 주한미군 존재 자체가 대북 군사공격의 선봉대 아닙니까? 대북 적대적 정책의 상징적인 존재가 주한미군이죠.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문제는 결국은 근원적으로 가다 보면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가 결국은 동시에 달성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핵을 가진 강국끼리 긴장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 전쟁 위협이 없는 상태까지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 5개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핵을 가진 이사국들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보면 적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쟁 위기는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가든가 완전한 핵폐기로 가든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상응 조치가 없는,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 미국의 속셈을 보여줬던 지난 1년이었다. 이렇게 6월 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 1년을 돌아보는 소회 1년을 돌아보는 평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